중학교 때 경우의 수 배우면서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그게 이제 곱의 법칙인데, 동시에 일어날 땐 곱한다. 그 말을 동시에 일어나면 그냥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 동시에 일어날 땐 곱한다가 아니라 대분류를 했을 때 경우의 수가 같다면 그냥 따로따로 더하지 않고 곱해서 더할 거다가 곱의 법칙이에요. 대분류 했을 때. 단적으로 봅시다. 카드가 1, 2, 3, 4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어. 이 4장의 카드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중학교 때 많이 푼 거예요. 근데 짝수가 되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럼 짝수가 돼야 되니까 누가 짝수를 만들더라도 1의 자리부터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의 자리가 2인 짝수가 있고 대분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1의 자리가 4인 짝수를 만들 수 있는데 1의 자리가 2인 짝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와 1의 자리가 4인 짝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1의 자리가 2인 짝수는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1, 3, 4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고, 그지? 1을 넣었을 때 3 넣을 수도 있고 4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었을 때 1 넣을 수도 있고 4 넣을 수도 있고, 4를 넣었을 때 1 넣을 수도 있고 3 넣을 수도 있고, 그 세 가지가 각각 다 두 가지씩 딸려 있잖아. 총 6개를 만들 수 있고, 1의 자리가 4인 짝수도 4를 미리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1을 넣든 2 넣든 3 넣든 셋 중에 하나를 넣고, 1을 넣었다고 할 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2거나 3이거나 두 가지씩, 1을 넣었을 때도 1이거나 3이거나 두 가지, 3을 넣었을 때도 1이거나 2이거나 다 두 가지씩 동등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분류를 했는데 경우의 수가 같다면 6 더하기 6을 하지 않고 6 곱하기 2를 하겠다가 곱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동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짝수 넣을 거야. 그러면 2거나 4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넣을 거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대분류를 해도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2를 넣든 4를 넣든 여기 경우의 수가 다 6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곱의 법칙이야. 하지만 이렇게 있지 않고 카드가 이렇게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니면 요걸 선생님 좀 바꿔볼까? 0, 1, 2, 3 이렇게 있다면 지금 이렇게 풀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 왜냐? 이걸로 짝수를 만들으세요. 세 자리. 그럼 우리는 항상 원래 대분류를 하는 거예요. 짝수를 만들려면 1의 자리가 0인 거 아니면 지금 짝수가 0하고 2밖에 없기 때문에 1의 2인 거 만들 수 있는데, 이때하고 이때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1의 자리가 0인 짝수는 0을 여기다 넣고 여기에다가 1, 2, 3 중에 하나를 넣고 하나를 넣었을 때마다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되기 때문에 6개를 만들 수 있지만, 1의 자리가 2인 짝수는 2를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0을 못 넣기 때문에 1을 넣거나 3을 넣거나 두 가지밖에 없고, 1을 넣었을 때 0 넣거나 3 넣거나 3을 넣었을 때도 0 넣거나 1 넣거나, 이때는 동등하기 때문에 곱해주고, 네 가지니까 다르기 때문에 6 더하기 4를 해야지 아까처럼 2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대분류를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온다면 곱해서 더하겠다가 곱의 법칙이에요. 원리 이해할 때는.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항상 대분류를 해주고 그게 다 똑같겠다 싶으면 곱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얘네들하고 다를 텐데 그러면 항상 번호를 붙여서 꼼꼼하게 세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얘네들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이 총 몇 개인가? 이건 다 동등해. A랑 만나서 생기는 항 2개, B랑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도 2개, C랑 전개해서 생기는 항도 2개씩이지. 그러면 3 곱하기 2 하니까 6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동류항은 안 생겨요.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럼 여기 이거 다 전개하면 서로 다른 항에서 몇 개 생기는가? 그럼 여기서 몇 개 생기냐면 두 가지씩, 두 가지니까 서로 다른 항이 얘를 전개했을 때 4개가 생겨요. 얘는 서로 다른 항을 전개하면 둘씩, 셋이 만나니까 6개가 생겨요. 근데 이거랑 이거를 곱하는 거는 중학생다운 생각이야.
여기서 4개 생기고 여기서 6개 생기니까 전부 다 10개 생겨요 라고 대입을 해야죠. 서로 다른 항은 10개가 생겨요. 이제 변화가 생기면 움찔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제곱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거 없어요. 제가 그냥 야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전개해버려. 선생님이 해준 얘기 이거밖에 없어. 제가 전개하면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다 3개씩 만나서 모두 다른 항이 나오니까 3 곱하기 3 해갖고 9개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 찾으면 된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칸을 만들 거예요. 중학생 고1, 고2, 고3 다 예외 없어. 확률과 통계할 때는 선생님 이런 문제들은 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기가 이 일을 한다 생각하면 돼.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3칸을 만들어 놓는 거야. 나보고 사장님이 3자리 자연수 만들으라 그랬다. 근데 야 100의 자리에는 소수만 넣어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를 넣어. 근데 이 자연수가 짝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짝수를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사장님 만약에 뭐 3, 3 이렇게 2번 써도 되나요? 쓰지 말라는 말을 안 했지. 그러니까 나는 2번 써도 안 혼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숫자가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하는 거야. 소수는 약수가 2개 있는 수기 때문에 1은 소수가 아니에요. 2, 3, 5, 7. 넷 중에 하나를 넣겠죠? 넷 중에 하나를 넣을 거야. 그럼 그때마다 홀수를 넣을 수 있는 개수가 다 똑같아. 2를 넣었을 때도 여기 넣는 게 똑같고 다 똑같지? 그럼 홀수는 1, 3, 5, 7, 9 중에 하나를 넣을 거야. 5가지. 짝수를 넣어야 돼. 근데 1의 자리가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0 넣어도 되고 2, 4, 6, 8까지 5개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얘는 100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19번도 같이 해볼게. 자, 이제 요런 표현이 있는데 2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라고 얘기했어. 좀 더 어려운 주문을 했어. 근데 10의 자리에 넣는 숫자랑 1의 자리에 넣는 숫자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대분류를 원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럼 두 수가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첫 번째 짝 이래야지 짝수가 되거든요. 짝짝. 그 다음 두 번째 대분류를 하면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가 된다고. 그럼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계산할까 생각하면 얘가 더 쉬워요. 왜냐? 여긴 0이 들어있어서 여기다 0을 못 쓰니까 자기가 부담스럽다고. 요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다도 홀수 넣고 여기다도 홀수를 넣자. 그러면 홀수, 여기다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홀수는 1, 3, 5, 7, 9 5가지. 근데 서로 다른 수를 쓰세요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수 넣어도 되니까 1, 3, 5, 7, 9 5가지. 25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거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르니까. 여기에는 0, 2, 4, 6, 8 중에 0을 여기다 못 넣어요.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넣고 0 빼고 2, 4, 6, 8 중에 하나를 넣고 이제 여기는 0을 넣어도 되니까 5가지. 20가지. 20개거나 25개거나 총 45가지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모의고사에는 이런 식이 많은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x로의 함수니까 x에서 x로 대응시키는 거다. f가 정의역도 마3, 마2, 마1, 1, 2, 3이고
공역도 마3, 마2, 마1, 1, 2, 3이다. 이제 교과서에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경우에 순열과 조합 이쪽에 좀 많다면 눈여겨봐야 돼. 왜냐면 시험 범위에 함수도 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다. x의 모든 원수 스몰 x에 대하여 이게 뭔 말인지 해석을 해야 되지. 근데 절대값 있으면 너무 막 얼어붙지 말고 이거에 프레임이 뭔가 생각해. 프레임이라는 건 큰 구조를 생각해. 영어처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a만 복잡할 뿐 절대값이 1이다 라고 나온 거랑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번호를 매겨줘야 되는 거야. fx 더하기 f-x가 1이어도 괜찮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fx w를 해주는 거지. fx 더하기 f-x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면, 얘가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0보다 클 수 있는 후보가 셋이 있죠. 1, 2, 3. 크다면 걔는 0보다 큰 애로만 대응되세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요 셋 중에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란 말은 없죠. 체크하고 똑같은 대로 가도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2인 내용이다.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갖고 이렇게 해놨어. 그럼 몇 곱하기 몇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스스로 뛰어들어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뛰어든다는 얘기는 x에다가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얘기도 있으니까 1 같은 거 한번 직접 넣어보는 거예요. 1 같은 거 x에다 1 넣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딴 데다가 f1 더하기 f1 더하기 f-1이 1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두 값이 더해서 1이 되려면 여기 딱 보니까 후보가 1이 되려면 이렇게밖에 없다고. 이런 식이거나 뭐 이런 식이거나. 그래야지 얘네들이 대응되고 더하면 1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는 0보다 큰 애로 대응되려는 거지. 아,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돼갖고 1이 되려면 이 녀석이 2로 갔을 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고, 이 녀석이 3으로 갔을 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누가 됐든지 간에 f2 더하기 f-2도 얘가 2 마일이거나 3 마이거나 f3 더하기 f-3도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찾아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밖에 없어. 팀이 짜졌어요. 팀이 짜졌어. 얘도 요 팀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이 팀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이 팀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지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동등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게 1이 되려면 얘가 2로 대응되고 얘가 마이너스 1로 대응되고, 왜냐면 양수는 양수밖에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거나 얘가 3으로 대응되고 얘가 마이너스 2로 대응되는 거나 밖에 없다는 거야. 두 가지. 근데 그러면 x가 2일 때 그때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이때도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때도 두 가지밖에 없고, 얘가 x가 3일 때도 이걸 만족하는 건 역시나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가지라고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6가지다. 이제 됐어? 그러면 생각해 보건데 요거는 이제 얘랑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자기가. 둘이 더해서 마일이 돼야 돼? 그러면 둘이 더해서 마일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2고 얘가 이거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이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겠지. 그때 이제 자기가 그 판단에 섰으면 12가지요라고 답을 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W를 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생각해 준다.
가영이 질문 있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면 중1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배우긴 해요. 그럼 중1 때 약수의 개수 배울 때 약수의 개수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72를 소인수분해 하라고 배워. 이 원리도 알려줄 거야. 일단은 먼저 풀고 소인수분해 해볼래? 소인수분해가 뭔지 알죠? 여기서 이름 한 번 더 나눴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1씩 더해요. 여기다 1씩 더해서 4 곱하기 3 12개. 이게 중학교 1학년들이 푸는 방법의 약수의 개수. 안 써보고. 그럼 왜 이 방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 약수의 개수. 72의 양의 약수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써. 1, 72. 2, 36. 이 초등학생들 많이 연습하는 3, 3, 2, 6, 3, 4, 12, 24. 3, 2, 6, 3, 4, 12 맞지? 그 다음에 더 많구나. 4, 4, 1은 4, 4, 8에 32. 12개니까 꽤 많이 써야 되네. 72, 36, 3, 2, 6, 3, 4, 12. 6개, 인제 6개 썼지. 12개인데. 4, 4랑 4, 1은 4, 4, 8에 32. 그 다음에 5, 6, 6이랑 12. 그 다음 누가 있어? 8, 9, 72. 8하고 9까지. 이렇게 12개가 있네? 12개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세고, 이 원리가 있어. 약수에서 세는 원리가. 소인수분해를 왜 하냐면, 72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2를 보면,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우신 적이 있어요. 2가 세제곱이 있잖아, 소인수분해 하면. 그러면 1 칸을 만들어요. 2의 제곱, 이게 2의 제곱이면 4죠. 2의 세제곱, 8 이렇게 칸을 만들고 3의 제곱 소인수분해가 있으니까 1, 3, 이 원리를 배울 때 3의 제곱, 9까지 칸을 만들어. 곱해서 여기다가 다 써요. 이렇게 곱해서 3, 2, 6, 3, 4, 12, 3, 8에 24 9, 1은 9, 9, 28, 9, 4, 36, 9, 8, 72. 그럼 이 칸에 들어간 게 다 여기 선생님이 적은 약수랑 똑같아. 그래서 약수의 개수 세는 원리가 2의 세제곱 때문에 이 칸에 2의 1부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4칸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3의 제곱 때문에 약수 구할 때 1까지 포함해서 3의 1제곱, 3의 제곱까지 3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채워 넣어야 되는 숫자는 4, 3, 12개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원리가.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이거를 부족해,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요거랑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요걸 다 전개해서 항들을 나열해서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 전개해서 항들을 다 나열해서 쓰면요 2, 9, 18 4, 4, 32 4, 9, 36 8, 8, 3, 24 8, 9, 71 여기에 적히는 이 숫자들이 다 70의 약수예요. 그치?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세면 약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4 곱하기 3 아까도 풀어봤더니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하면요 이걸 계산해버리면요 그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보세요 5가 하나 더 있었어. 그럼 중학생들이 이거 표로 이렇게 못 그려요. 한 숫자가 하나 더 나오니까 5가 하나 더 나오니까. 근데 고등학생들은 여기에 1 더하기 5까지 추가해주면 돼.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마다 나오는 게 다 약수예요. 그러면 이때는 약수의 개수가 4, 3 곱하기 2까지 하니까 24개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 이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야.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해야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어.
공약수의 개수 구합시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예, 이건가? 이렇게 해갖고 둘 다 나눌 수 있는 걸로 계속 나누지. 소인수로 나눌 필요는 없어. 둘 다 나눌 수 있는 걸 계속 나눠. 6을 할까? 6, 22, 6, 7, 42. 다 나왔어. 그때 이렇게 곱한 게 이게 최대 공약수죠? 60. 그리고 이렇게 다 곱해보는 게 최소 공배수 기억나죠? 이거 최소 공배수. 그럼 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60의 약수를 구해야 되니까 60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야. 2, 3, 6, 1은 2, 50, 3, 55. 써보면 2의 제곱 3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한번 써봐. 요 2의 제곱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3 때문에 1 더하기 3이 생기는 거고, 5 때문에 1 더하기 5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이 다 약수야. 그래서 항의 개수,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아.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6이 12개가 생긴다. 자, 이제 이거 이해했으면 홀수인 양의 개수를 구할 거야. 약수의 개수. 약수인데 홀수만 구하래요. 자, 그럼 보세요. 홀수, 약수인데 홀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소인수분 해봐요. 1은 2, 1은 2, 2, 4, 2, 50. 어머. 그 다음에 5로 되겠구나. 5, 20, 5, 25, 25, 또 5로 되겠구나. 네, 5, 또 5로 할까? 아, 3, 4. 써봤어? 그러면 이거 선생님은 똑같이 이거 써보자. 2 때문에 1 더하기 2 있고, 5 때문에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있고, 3의 제곱 때문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있어. 원래는 이게 다 전개해서 나와야 약수의 개수야. 하지만 홀수인 양의 개수를 구하랬잖아. 그러면 이거 빼고 전개하면 돼요. 얘가 곱해져서 만나면 다 짝수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얘 곱해서 전개되는 항이 얘랑 만나서 전개되는 항이 4, 3, 12개야. 그럼 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개하면 걔네들이 다 홀수인 양, 이거 전개하면 이제 홀수밖에 안 나올 거 아니. 이해했어? 몇 개야? 4, 3, 12개. 이 12개는 2랑 절대 곱해지지 않기 때문에 짝수가, 홀수가 될 수 없어요. 아, 홀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로만 구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4, 3, 12. 변화되는 거를 이해하면 맞출 수 있다. 2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10의 n제곱이 나타내는 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25개인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10의 n제곱, 다시 말해서 100이라던가 자연수 n이니까, 그러니까 10이라던가 100이라던가 1000이라던가 막 이런 수들 중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25개인 애가 몇 개인지 구하래요. 근데 약수의 개수는 반드시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10은 소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0의 n제곱을 바꿔줘야 돼. 2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는 거다.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럼 아까도 봤지만 요 n제곱 때문에 n 플러스 1개 항이 생기고 요 n제곱, 요 n 때문에 n 플러스 1개 항이 생기잖아. 이렇게 곱한 게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인데 이 약수의 개수가 25개였으면 좋겠다. n이 4여야 돼요. n이 4여야 돼. 그지? 그래서 정답 10의 4제곱이요 라고 답합니다.
10의 4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25개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 해봤고요. 그 다음 도로망은 잘하니까 그림과 같이 A, B, C, D 이 4개의 지점을 잇는 도로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문제, 질문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 구하세요. 근데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을 거예요. 대분류하는 게 중요해요. A부터 C까지 가랬잖아? 대분류를 해도 왜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수도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갈 수도 있지.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는 1번이랑 2번이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치? 1번은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가고 그리고 B에서 C까지 갈 때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니까 총 12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갈 때는 A에서 D까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 고르고 D에서 C까지 3가지 방법 중에 하나 고르니까 6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12 더하기 6이니까 총 18가지의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대분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똑같이 A에서 C까지 가보래. 응? 그러면 정확하게 풀고 싶다면 대분류 바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도시를 안 거치고 2가지 바로 가는 방법이 2가지 있지. 놓치지 않고 세는 게 중요해. 그럼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치? 그러면 A에서 B 거쳐서 C를 가는 방법이 3 곱하기 2 6개. 세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도 있어요. 1 곱하기 3 3가지.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이 지금 성격을 나눠서 하고 있어. A에서 B, 그 다음에 D, C를 가는 방법도 있어요. A에서 B, D, C 이렇게 가는 방법. A에서 B까지가 3가지, B에서 D를 가는 방법은 1가지, D에서 C까지가 3가지니까 이거 총 9가지 방법이 있어. 마지막 A에서 D 거쳐서 B 거쳐서 C를 가는 방법도 있다. A에서 D까지 1가지, D에서 B까지 1가지, B에서 C까지 2가지니까 2가지. 총 갈 수 있는 방법은 2 더하기 6, 8에다가 3, 11에다가 9, 20에다가 2 더하니까 22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대분류의 중요한 점이다. 자, 이제 도로망에서 그러면 좀 어렵게 어떻게 낼 거냐? 이렇게 냅니다. 그림과 같이 B하고 이 B하고 D 사이에 지금 도로를 건설하고 싶어요. 도로를 놓고 싶은데 도로를 몇 개를 건설을 해야 A에서 C까지 가는 총 방법의 수가 90가지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대분류를 하면서 풀어주는 거야. 자, 선생님 분필 좀 끼우고 A에서 C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거나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방법은 A에서 D 거쳐서 C를 가거나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대분류를 하면 그럼 A에서 B 거쳐서 C를 가는 거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는 거는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 도로를 여기다가 건설을 한다. 도로를 X개를 건설한다고 가정을 하자. 여기다가 도로를 X개를 건설한다고 가정을 하면, X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번호가 이제 세 번째 분류가 생긴다. A에서요, B 갔다가 D 갔다가 C를 가려는 방법도 생기고, 네 번째도 생기죠. A에서 D 갔다가 B 갔다가 C 가는 방법도 생겨요. 이때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까지 3개, B에서 D까지 X개, 그 다음에 D에서 C까지가 3가지니까 9X가지의 방법이 추가가 되고, 이때는 A에서 D까지 2가지, D에서 B까지 X가지, B에서 C까지 2가지니까 4X개의 방법이 추가가 돼. 그래서 12에다가 12가지에다가 13X가지의 방법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합쳐서 90까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13x는 68이고, 아, 이게 숫자가 잘못 나왔을 건데, 아마? 5, 1, 5, 7, 7, 3, 21, 6. 안 맞지? 아, 이게 선생님, 이게 78인가? 아, 78인가? x는 6개 만들면 된다. 도로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비슷하면, 선생님하고 이제 생각하는 시선이 비슷하면 한 번에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표현이 질문을 꼭 해야 돼. 자,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일이 뭐냐면, 선생님이 물감을 5개를 줬어. 빨주, 노초, 파, 뭐 이렇게 5개의 물감을 줬어. 그러고 나서 여기 뭐 색칠을 하래. 색칠을 하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 구분이 가게 칠해 한 거야. 그럼 내가 몇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칠을 할 수 있나 이걸 세는 거야. 그래서 역시 대분류를 할 거야. 나한테 주어진 물감은 5가지예요. 물감이 5가지. 그래서 선생님 물감을 뭐 5가지니까 그냥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 색을 뭐 1번 빨주노초 파란보를 쓰기 좀 어려우니까 팔레트에 이렇게 5개가 있다 이거야. 색 물감이. 여기 색칠을 하래. 그러면 뭘 결정해야 되냐면 5가지를 다 쓸까? 다 쓰겠다는 얘기는 여기를 다 다른 색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아니면 뭐 같은 색을 2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면 더 이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야 여기랑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면 좀 이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으로 칠볼까? 그죠? 그럼 물감의 사용 개수가 달라져요. 5부분을 다 다른 색으로 칠해볼까? 그러면 이 물감을 다 써야 돼.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으면 물감을 다 쓰지 않아.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다른 색으로, 같은 색으로 칠하고 얘네 셋은 다 여기 칠한 색과 다른 색으로 칠한다면 이 5가지 색 중에 4가지 색만 골라서도 칠할 수 있어요. 물감 하나는 안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선생님 분류를 다 해놓을 거야. 1번 첫 번째 분류는 5가지 색, 이 5가지 색을 다 사용해서 여기를 이 5개 영역을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서부터 계산해 볼 거야. 그래서 물감은 이제 여기부터 칠할 거야. 그러면 어떤 색을 칠하지?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칠할까? 이거 칠할까? 이거 칠할까? 이거 칠할까? 이거 칠할까? A에다가 그 고민하는 게 경우의 수예요. 그럼 A에다 칠할 색을 고르는 게 5가지. 그럼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을 해놨어요, 지금 A에다가. 그럼 이제 5개 중에 예를 들어 하나는 없어진 거지, 물감. 왜냐면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B에다가. 그럼 B에다 칠하려고 고민하는 색이 넷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그럼 B에다가 또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요. 그럼 C에는 지금 칠한 2 색깔을 다시 안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이 3가지로 줄어들어요. 그죠? 3가지. 여튼가지 뒤에는 2가지, E에는 남은 1가지를 칠할 거니까 120가지가 있다. 5개를 다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120종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4가지 색만 이용해서 칠하겠다. 그러니까 4가지 색만. 물감을 하나 안 쓰겠다 이 얘기야. 이걸 안 쓸 수도 있고 이걸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안 쓰겠다. 그럼 하나를 안 쓰겠다는 얘기는 색칠할 곳이 5군데니까 어느 2곳은 같은 색으로 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2곳은 같은 색으로 칠할 거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와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 이 칠한 색과 여기 모두 다른 색으로 다른 색, 다른 색, 다른 색, 다른 색 이렇게 칠하면 4가지 색만 이용할 수 있지. 또는 여기와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 같은 색, 다른 색, 다른 색, 다른 색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이고 1번, 뭐 3번, 4번, 5번 이런 식이든 상관없고 2번, 1번, 2번, 1번, 3번, 4번 이런 식이도 상관없고 이렇게 여기 2개를 같은 색으로 칠했고 요 셋은 나머지 다른 색으로 칠해도 가능하고 또 가능한 게 여기와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고
아, 이거 했지, 선생님이. 바보 같아. 여기와 여기죠. 여기와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 다른 색으로 칠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만 충분히 칠할 수 있지. 이제는 없죠. 그럼 요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는 식이 같아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부터 칠하지 않을까? 5개지 물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도 칠하고 여기도 칠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칠하는 게 5가지. 5가지 물감 중에서 골라서 여기 이렇게 칠해. 두 군데를 같은 색으로 칠했어. 그리고 버려. 그 물감을. 다시는 안 쓸 거니까.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이 4가지로 줄어들지. 그럼 그 물감도 버려. 다시는 안 쓸 거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은 3가지로 줄어들어요. 그 물감도 버려. 안 쓸 거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로 줄어들지.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 칠한 거 여기다 또 칠해도 되는데요. 그거는 3번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4가지 색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색 칠하고 여기도 같은 색 칠하고 여기 다른 색을 칠하면 3가지 색을 칠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3번에서 할 거지 한꺼번에 하지 않을 거야. 한꺼번에 하면 꼬이고 실수할 가능성이 커져요. W 이렇게 했으면 그냥 4가지 색으로만 칠해야 돼. 그래서 이게 120가지. 얘도 그렇지. 4가지 색을 쓰기로 했으니까 다르고 해야 되니까 5, 4, 3, 2 얘도 그렇고 얘도 5, 4, 3, 2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120 곱하기 3 해갖고 360가지 방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4가지 색을 이용해서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360가지가 있고. 마지막 3가지 색만, 물감 아껴 써야지 3가지 색만 써서 쓸 수 있다, 칠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색만 이용해서 칠한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 어떤 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면 3가지 색만 갖고 할 수 있죠. 같은 색, 다른 색. 그지? 그러면 같은 색, 얘가 가지. 그러면 여기부터 칠한다, 뭐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없지만 여기부터 칠한다 고민할 때 어떤 색으로 여기다 같이 칠해 놓을까가 5가지. 그럼 칠하고 칠해 놓고 그 물감 하나 버렸어요.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색을 칠하지, 어떤 색을 갖고 칠할까 고민하는 게 4가지. 그럼 남은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칠하고 여기를 칠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이 색 말고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된다. 60가지. 선생님 3색으로 했어요. 그게 60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120 더하기 360 더하기 60. 480에다가 540가지 디자인이 나온다. 이해 갔어? 이게 보통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 그렇지. 질문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누구랑 자, 어디를 잘못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줄게. 이 뜻은 뭐냐면 이제 W를 해놓은 게 여기다가 어떤 색을 칠하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다영아, 크게 분류를 해놓은 게 여기 같은 색.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색칠을 해서 보여줬지만 여기는 무조건 같은 색. 여기하고 여기도 무조건 같은 색. 여기를 다른 색. 3개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가영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선생님 그게 왜 헷갈렸는지 알아. 그래서 여기다 볼게. 세모에 칠할 색, 별표에 칠할 색, 동그라미에 칠할 색을 선생님이 쭉 써서 볼게. 60개를 다 쓰진 못하지만 세모에 물감 5종류 중에서 1번을 칠했을 때 별표에는 1번을 칠할 수가 없어. 그럼 별표에 2번 칠하거나 3번 칠하거나 4번 칠하거나 5번을 칠해야 돼.
그러면 세모에 1번 물감을 쓰고 별표에 2번 물감을 썼을 때 동그라미에 칠할 수 있는 게 3번, 4번, 5번이 되고 요때는 2번, 4번, 5번이 되고 그래서 요때도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쭉 나열해져 있는 이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이니까 12개가 쭉 생겨요. 그 12가지가 쭉 생기는데 가영이 질문은 뭐냐면 이거하고 자리 바꾸면 안 되냐 물어봤잖아. 그게 이 12가지 중에 다 들어가 있어. 봐봐. 여기 60가지 중에. 만약에 여기에 세모에 2번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1번 칠했어요. 그때 여기에 3번 칠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이 60가지에는 얘네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세모하고 별표하고 자리 바꾼 색도 지금 다 샜어요. 이렇게. 다 센 거지. 그러니까 이 대분류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색을 칠하겠다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색, 다른 색을 칠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경우의 수를 다 센 거야. 이런 식으로 수용도 때문에 나오는 게 고유 법칙이야. 의문이 해결이 됐어? 그런 것도 알고 넘어가야 돼. 진수가도 물어봐. 없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것 맞아. 가영이가 물어보는 것도 질문이 제일 많고 아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지만 여기 칠한 거 또 칠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셨냐. 네 가지 색 쓰는 경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칠한 걸 같이 칠하지 않을 거다. 여기 칠한 걸 여기 같이 칠해버리면 세 가지 색을 쓰는 분류지 네 가지 색을 쓰는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3번에서 계산할 거다. 미리 얘기한 거고 3번에 계산할 때 이 색하고 이 색을 어떤 색으로 칠할지 정한 게 아니라 같은 색 이렇게 디자인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색을 입히느냐의 경우의 수를 60가지를 센 거다. 그러니 요거 둘이 색깔이 바뀐 것도 이 60가지 중엔 다 들어가 있다. 대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 35번은 없어. 35번 이 유형은 없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두 문제 정도.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녹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봐봐. 상황이 뭐냐면 내가 지금 1,000원짜리 이거 안 그려도 돼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1,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부분만 내거나 아니면 전부 다 같이 내거나 전부 내거나 해서 지불을 할 거야. 근데 안 내는 거, 영어는 돈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죠. 영어를 안 내는 거는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했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뭐냐면 이걸로 내가 거스름돈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의 종류.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살 수 있어요. 100원 하나 내면 되니까. 200원짜리도 살 수 있지. 맞아? 그리고 근데 못 사는 게 없네? 600원짜리도 거스름돈 안 받고 이렇게 내면 되니까. 이거 700원도 되고 800원도 되고 900원도 되고 1,000원은 이렇게 2개 내거나 이렇게 하나 내도 1,000원 내는 거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1,000원짜리 하나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하나만 낼 수도 있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아이디어를 갖고 셀 거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셀 거냐면 이게 이제 아이디어야. 이게 막 주머니 속에 막 꼬깃꼬깃 있어. 그렇게 돈을 안 갖고 다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눈 감고 탁 잡아서 팍 냈을 때 손바닥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른 거지. 내가 눈 감고 팍 해서 딱 잡았을 때 이 손바닥 위에는 다른 동전들도 있겠지만 1,000원짜리만 생각하면 1,000원짜리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1,000원짜리가 이 손바닥 위에서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지?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있거나 없거나. 내 손 위에. 근데 이 500원짜리는 결정하는 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그냥 막 무작위로 꺼냈을 때 여기에 500원짜리가 500원짜리 안 나왔네 할 수도 있고 500원짜리 하나 나왔네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500원짜리만 보면 500원짜리 2개 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0개 있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바닥 위에는. 그러면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만 생각하면 딱 무작위로 딱 꺼냈을 때
아이고 100원짜리는 하나도 안 나왔네 할 수도 있겠지만 100원짜리가 하나 나왔네, 2개 나왔네, 3개 나왔네, 4개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서 경우의 수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안 나오고 500원, 1000원짜리가 이게 안 나온 거지. 이거 다시 쓸까?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여기도 안 나온 건데 이게 또 OX 하니까 웃기잖아. 0 다시 이렇게 안 나오거나 한 장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 나오고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짜리 2개 나오고 100원짜리 하나 나온 거랑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짜리 안 나오고 100원짜리 안 나온 거랑 전혀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에 3가지에 5가지. 이게 이 안에서 놀고 있는 모든 가지수인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1을 뺄 거야. 이 한 가지를 뺄 건데 문제에서 너 돈 안 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이 한 가지는 얘가 만나는 한 가지. 없어 다. 그 한 가지는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뺀 거예요. 6, 5, 30에서 1 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9가지가 있다. 근데 이 질문은 또 달라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의 가지수. 금액의 가지수는 이 경우에서는 1000원 낸 거랑 1000원짜리 한 장만 딱 낸 거랑 500원짜리 2개를 낸 거는 다른 경우로 센 거예요. 그치? 1, 0, 0이랑 0, 2, 0은 다르다 하고 센 게 바로 이 가지수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짜리를 내도 1000원을 낸 거고 500원짜리 2개를 내도 1000원을 낸 거지. 그럼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는 게 질문이.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뭐랄까요? 1100원짜리를 낼 때 이렇게 내도 1100원이고 이렇게 내도 1100원인데 그거는 이 29가지 중에서는 다른 경우로 다 셌어요. 이거 하나 내고 안 내고 요거 하나 내고랑 안 내고 요거 2개 내고 요거 하나 내고는 다른 경우로 쳤는데, 이번 질문에서는 걔도 1100원이고 걔도 1100원이니까 한 경우로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선생님이 좀 이따 보여줬지만 이건 이제 아이디어를 쓸 건데, 이걸 생각해보면 그게 2번 겹치는 걸 계속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에 2번 겹치냐면 500원짜리 2개랑 1000원 때문인지 100원짜리들은 뭐 죄가 없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치? 너 2번 낸 거랑 너 1개 낸 게 또 계속 겹치니까 1200원을 내도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계속 겹치는 거 아니야. 그걸 한 가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000원짜리를, 이게 아이디어예요. 500원짜리 2개라고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어떻게 겹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1000원짜리가 그냥 500원짜리 2개라고 생각을 해서 500원짜리가 4개 있다라고 치면 절대 겹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0원짜리가 4개 있다고 치고 이 500원짜리 2번은 이게 무대를 바꾸는 거야. 1000원하고 500원이 계속 겹치잖아. 그럼 1000원짜리 한 장에 500원짜리 2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500원짜리 4개랑, 이게 아이디어야. 좀 어렵지만 다행인 건 교과서에 없으니까 부담 안 가지고 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내가 주머니에서 꺼냈을 때 500원짜리들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개만 나올 수도 있고 3개만 나올 수도 있고 4개만 나올 수도 있고, 100원짜리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4개 나올 수도 있고,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미쳤다. 하나, 둘, 셋, 넷, 다 2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안 나오고 거는 0원이니까 빼서 24가지 금액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의아할 거야. 한 번만 마무리 해줄게. 아까 이것도 1100원이고 이것도 11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세면요, 1100원을 2번 세지 않아요. 어떨 때만 1100원이냐면 요 때만 1100원이에요. 이때만 1600원이죠. 그럼 이제 또 따지는 게, 그럼 이렇게 하면요 선생님 1600원도 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럼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1600원을 못 내잖아요. 낼 수 있죠, 이렇게 1600원. 다 모든 장치들을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요거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보면 돼요. 그 X가 커졌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까? 1000원짜리가 그냥 선생님 보여줄게.
2장. 5천원짜리가 2장. 2장인데. 만원짜리가 3장. 와우. 만원짜리가 3장이 있구나. 3장이 있어. 그럴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거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1,000원짜리 몇 장, 5천원짜리 몇 장, 만원짜리 몇 장 낼래?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1,000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다 연습해볼까? 1,000원짜리는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만 낼 수도 있고, 2장만 낼 수도 있고, 1,000원짜리만 생각하면 3가지 경우가 있고, 5천원짜리도 2장 있으니까 나는 5천원짜리를 안 내거나, 한 장만 내거나, 2장 내거나, 3가지 경우가 있고, 만원짜리도 생각해보면, 만원짜리가 3장 있으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한 가지는 뺄 거다. 안 내고 안 내는 그 한 가지 경우는 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35가지가 지불 방법의 수. 이게 A예요. A.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조금 헷갈렸을 텐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몇 가지냐? 그러면 1,000원도 낼 수 있어요. 2,000원도 낼 수 있어요. 6,000원, 5,000원도 낼 수 있고, 6,000원, 7,000원. 만 낼 수 있고요. 11,000원, 12,000원 낼 수 있고, 16,000원, 17,000원. 이게 총 몇 가지냐 물어본 거야. 근데 얘네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내도 만원이고, 이렇게 내도 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5,000원하고 만원이 충돌하면 이 만원짜리를 다 5,000원짜리로 바꿔줘요. 5,000원짜리 바꿔서, 5,000원짜리가 6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충돌을 하니까. 충돌 안 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나는 1,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8장으로 지불할 거예요. 라고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B를 구할 때는 1,000원짜리 2장하고 5,000원짜리 8장으로 지불한다 생각을 해주면 1,000원짜리가 2장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안 내거나, 한 장 내거나, 2장 내거나. 5,000원짜리가 8장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경우의 수가 9가지. 안 내거나, 한 장 내거나 해서 8장 내거나까지 9가지. 하나를 빼줘야 돼요. 0원. 26가지. 이게 B예요. A-B를 구하라. 그러면 35 빼기 26이니까 9. 자, 이거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다행이지. 좀 헷갈렸다 그러면. 자, 마지막.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시험 볼 때 평균고는 매년 나왔으니까 암기한다. 이거는 곱하기 뭐 곱하기도 셀 수 없는, 유일하게 고등학생들이 셀 수 없는 건데, 선생님이 부르는 거대로 기억을 하면 좋아. 이게 좀 말이 올드해도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러서 제 짝이 아닌 경우의 수. 그래서 제 짝이 아닌 경우의 수는 느낌이 선물 교환하는 경우예요. 선물 교환. 이게 뭐죠? 이런 거죠. 이제 진서하고 가영이하고 선생님하고 선물 교환하기를 하기로 했어. 이제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걸 하나씩 갖고 와서 앞에 놓고 자기가 아닌 걸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선물 교환하기 했을 때 선물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3명이서. 4명이서도 할 수 있죠.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나올까? 이거는 그게 제 짝이 아닌 경우에서 내가 내 거를 안 가져가는 경우에서는 지금 선생님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고 암기해야 돼요. 3명이 나왔다. 3명이 A, B, C 한번 같이 그려볼래? 3명일 경우 고등학생은 4명까지만 하면 돼요. 5명은 너무 많아 경우 수가. 3명이 나왔다. 그럼 얘 A가 갖고 온 게 스몰 a, 소문자 A, B가 갖고 온 선물이 소문자 B, C가 갖고 온 선물이 소문자 C라고 치자. 그러면 수용도를 이용해야 돼. A는 A를 안 가져갈 거잖아. 그럼 A가 B를 가져갔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B는 A를 가져갈 수도 있고 C를 가져갈 수도 있지. 근데 A가 B를 가져가고 B가 A를 가져갔을 때에는 C가 C를 가져가야 되니까 반칙이 안 돼요. 그래서 A가 B를 가져가고 B가 C를 가져가고 C가 A를 가져가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러면 A가 B를 가져갔을 때 한 가지라면 A가 C를 가져갔을 때도 한 가지가 나와야 돼요. 동등하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 가지가 나오냐면 C, A가 B 거, B가 A 거, C가 B 거 가져가는 이렇게 한 가지가 나와서 3명이서 1번 3명이서 선물 교환하는 방법의 수, 다시 말해서 4개 아닌 걸 가져가는 방법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선물 교환하기를 하기로 해서 선생님하고 가영이하고 진서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진서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은 2가지밖에 없어. 가영이 거 가져가거나 내 거 가져가거나. 그지? 다 그래서 2가지밖에 안 나와. 근데 잘 가. 4명이서 하면은 조금 많아지는데 9가지. 선생님 외우고 있잖아. 9가지 외워야 돼. 자, A, B, C, D 소문자로 이제 자기가 그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 A는 내 걸 안 가져갈 거니까 A가 B를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 B는 A 걸 가져갈 수도 있고 C 걸 가져갈 수도 있고 D 것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가 B 걸 가져가고 B가 A를 가져갔을 때 C는 C를 자기 거 안 가져갈 테니까 C는 D를 가져가고 D가 C를 가져가면 되겠지?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A가 B, B가 C를 가져갔을 때 C는 A를 가져가도 되고 D를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A가 B, B가 C일 때 C가 A를 가져가면 D는 자기 걸 가져가야 되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렇게 돼. 그래서 C는 D를 가져가고 D는 C는 잘 가. D는 A를 가져가서 이렇게 한 가지 그냥 또 셌고, 그 다음에 A가 B, B가 D를 가져갔을 때 C는 C를 못 가져가니까 무조건 A를 가져가야 되고, 그때 D는 C 걸 가져가야 돼. 이렇게. 총 보시면 A가 B 걸 가져갔을 때 3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A가 C 걸 가져갈 때, A가 D 걸 가져갔을 때도 다 똑같이 3가지씩 나올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있어. 5명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4명이서 선물 교환하기는 9가지. 시작 몇 가지? 9가지. 3명은 몇 가지? 2가지. 4명은 9가지. 3명은 2가지. 중학생들에 많이 나오는 거는 3명. 고등학생들은 4명. 9가지. 자, 어찌됐든 어떤 뉘앙스든 넷이서 내 걸 아닌 걸 가져간다. 예를 들면 교과서의 문제들이 경찰관들이 4명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갈 때 남의 모자를 쓰고 나갈 때 4명 전부 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 정답은 9가지. 재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도 알아놔야 돼. 재작년에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답이 9가지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몰라서 언니들이 이제 점수가 까인 적이 있어요. 수형도 다 그려줍니다. 서술형일 때. 그게 재작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만약 학교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언급했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3학년 때 확통에서도 한번 나올 거니까 4개의 숫자가 있대.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를 배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이 문제를 설명할게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 칸에 적히는 수를 A1이라고 부를 거고, 100의 자리 숫자에 적히는 수를 A2라고 부를 거고, 10의 자리에 적히는 숫자를 A3이라고 부를 거고, 1의 자리에 적히는 숫자를 A4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뭐 2314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A1은 2인 거고, A2는 3인 거고, A3은 1인 거고, A4는 4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AI랑 I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놈은 반칙 같으면 안 돼. 이렇게 다 넷이서 달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9가지.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외웠어? 그러면 정답 9개. 1번은 여기 못 들어가고, 2번은 여기 못 들어가고, 3번 여기 못 들어가고, 4번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 번호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건 9가지.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면, 미리 딱 보면 5개는 선생님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절대 안 나와요. 5개는. 이건 5개 아니야. 5명이 가방을 운동장에 딱 모아놓고 농구를 했어. 근데 멍청이들이
한 명만 내 거를 들고 가고 나머지 4명은 다 내 가방이 아닌 걸 들고 갔대요. 이것도 문제 질문이 4명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1번 A는 자기 가방을 가져갔어. 그래서 B, C, D가 서로 가방을 넷이서 바꿔서 가져갔어. 2번 B가 자기 걸 갖고 왔어. A, C, D가 서로 남의 걸 가져갔어. 근데 이렇게 케이스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붙이다 보면 경우의 수가 다 어떨 것 같아? 다 똑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1번 A가 A를 가져갔어. 나 2번 B는 B 자기 걸 알아서 가져갔어. 3번 C는 자기 가방을 가져갔어. 4번 뭐 D는 자기 가방을 가져갔어. 5번 E는 자기 가방을 가져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대분류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A가 자기 걸 가져갔어도 나머지 넷은 바꿔치기를 해가야 되니까 9가지. 이때도 B가 B를 가져갔어도 A, C, D 이렇게 넷에서는 서로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9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5 해서 답이 45가지인 거야. 이 9라는 숫자는 외워놔야 좀 좋다. 자기 게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 제 짝이 아닌 경우의 수. 자, 마지막. 이거는 제 짝이 아닌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주제가. 정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 같은 육면체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G까지 가장 빠른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A에서 G까지 가장 빠른 거리로 가야 된대요. 대분류 해볼까요? 대분류 해볼까? 선생님 번호 붙인다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번호 붙이시게? 얘는 A에서 G까지 가장 빠른 걸로 가려면 이 윗면하고 이걸 오른쪽 면이라 그럴까? 윗면하고 오른쪽 면을 지나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옆면에서 이 밑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근데 뒷면으로 이렇게 돌아오지는 못하지. 그치? 이거를 수용도형에서 꼼꼼하게 셀 거야. 그럼 A에서 자 같이 세는 거야. A에서 먼저 출발했을 때 A에서 B 방향으로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로 갈 수도 있고 D로 가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A에서 E로 가도 가능하니까 G까지 가는 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세는 거예요. 수용도형에서. 그럼 A에서 B까지 왔다 칩시다. 그럼 B에서 C 쪽으로 간 다음에 G로 갈 수도 있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A에서 B 갔을 때 B에서 C 갔다가 G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바로 자기가 그는 거 한 가지 찾았어요. A에서 B까지 온 다음에 B에서 F로 갔다가 G로 갈 수도 있고 2가지 찾았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러면 A에서 D를 갔을 때에도 몇 가지가 있겠니? 2가지지. A에서 D에서 C 그 다음에 G로 가거나 H 그 다음에 G로 가거나 A에서 E를 전체적으로 F를 통해서 G로 가거나 H를 통해서 G로 가거나 그래서 원래 여기에 2가지 셌으면 2 곱하기 3에서 6가지인지 금방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게 경우의 수 끝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